그딴 데는 왜 가? 점쟁이가 네 인생 책임져 주지. 박도윤의 목소리가 저녁 뉴스 앵커 소리보다 더 크다. 리모컨을 세게 눌러대는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린다. 정숙은 싱크대 앞에서 식은 된장국을 젓고 있다. 된장 냄새 위로 묵직한 피로가 공기처럼 깔린다. 나 좀 재미삼아 가보는 거야. 수진이도 같이 간다니까. 수진이를 왜 끌고 가? 애한테 그런데 보여서 뭐하게. 애가 가겠다고 한 거야. 수진이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아버지의 눈빛이 곧장 자신에게 꽂히자 얼른 시선을 피한다. 아빠, 그냥 심심해서.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했거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도윤은 코웃음을 친다. 심심하면 공부를 하지. 점집을 왜 가? 미신 믿는 사람은 답 없어. 그의 말투엔 습관처럼 섞인 경멸이 묻어 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고 의자에 걸어둔다. 그 손끝이 조심스럽고 오래된 습관처럼 느리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숨을 삼킨다. 엄마의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고 눈 밑엔 잔주름이 촘촘히 그려져 있다. 아빠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엄마한텐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은 거기서 멈춘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정숙은 낡은 우산을 펴며 현관문을 나선다. 저녁 챙겨 먹어. 짧게 한마디 남기고 신발을 신는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라 나선다. 골목은 비 냄새와 젖은 흙 냄새로 가득하다. 회색 하늘 아래 전선이 물에 젖어 가늘게 떨린다. 정숙은 말이 없다. 우산을 들고 걷는 동안 수지는 몇 번이나 엄마 옆 얼굴을 훔쳐본다. 잔잔한 빗방울이 얼굴에 닿아도 정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엄마, 진짜 재미로 가는 거야? 재미 반, 확인 반. 확인? 뭐를 확인하게? 그건 가보면 알겠지. 두 사람의 걸음소리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리듬을 만든다. 비닐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점점 커진다. 정숙의 신발 끝은 젖어 있고 그 속살까지 스며드는 듯하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천명당이라는 붉은 간판이 불을 밝힌다. 네온빛이 빗물에 번져 붉은 기운이 골목벽을 물들인다. 정숙은 걸음을 멈춘다. 수지는 우산을 살짝 기울이며 그 표정을 본다. 엄마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점집 앞에는 국화꽃 한 송이가 버려져 있다. 비에 젖은 꽃잎이 흙탕물 위에서 느릿하게 떠돈다. 정숙은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는다. 유리문 너머로 향 냄새와 붉은 빛이 스며나온다. 수지는 무심코 엄마 손을 잡는다. 정숙의 손이 차갑다. 엄마, 진짜 괜찮아? 응. 그냥 꼭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다. 문이 열리며 작은 방울 소리가 울린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붉은 조명 속으로 삼켜진다. 바깥의 빗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남겨진 골목에는 우산 하나가 뒤집혀 있다. 그 우산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듯하다. 점집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향 냄새가 피어올랐다. 바깥의 빗소리가 서서히 멀어지고 형광등의 흰 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다. 정숙은 우산을 접어 문 옆에 세웠다. 검은색 손잡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옆에서 수진이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작은 공간, 낮은 천장, 구석마다 쌓인 부적과 불상, 그리고 오래된 소금단지. 마치 오래된 찜질방처럼 눅눅한 공기 속에 향 연기가 천천히 맴돌았다. 그쪽 의자에 앉아. 무당 명의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의 머리는 검게 염색되어 있었고 손끝에는 오래된 구슬 팔찌가 빛났다. 정숙은 딸의 등을 살짝 밀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인사드려. 사람이든 신이든 예의는 있어야지. 수지는 억지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명희가 천천히 눈을 들었다.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정숙의 얼굴에 시선을 멈췄다. 딸 좀 보러 왔다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우리 딸이 요즘 하는 일도 안 풀리고 얼굴빛도 영 시들해서요. 명희는 고개를 천천히 젓고 부적 한 장을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다. 딸보다 엄마가 더 시급한데? 정숙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여자의 기운이 막혀 있네 그려. 가정에서 남자가 기운을 빼먹고 있어. 정숙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린 듯 빗방울처럼 가볍지만 깊게 스며들었다. 수지는 순간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불상을 바라봤다. 무당이 하는 말이 미신 같으면서도 어딘가에서 현실처럼 느껴졌다. 명희는 초를 붙이며 속삭였다. 남편 아직 같이 살고 있지? 정숙이 미묘하게 웃었다. 그럼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집에 없는데? 명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고 그러지? 이유를 모르는 날도 있고. 정숙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종류의 진실이었다. 에이, 그런 말씀은 다 그냥 추측 아닐까요?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을 잘랐다. 요즘 남자들 다 그렇지요 뭐. 명희는 웃지 않았다. 대신 초부를 살짝 기울여 심지를 조심스레 다듬었다. 너는 지금도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딸한테 있네. 우리 수진이가 왜요? 정숙의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다.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딸은 이미 다 알고 있구먼.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수진이 움찔했다. 정숙이 고개를 획 돌려 딸을 바라봤다. 뭘 안다는 거야? 너 들은 거 있어? 아니, 그냥.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작은 틈에서 모든 감정이 흘러나올 것 같았다. 딸이 마음속에 숨긴 말이 있구만. 명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그냥 덮어둔 말. 정숙은 숨을 들이켰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애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오늘은 따님 점이 아니라 엄마 점을 봐야 돼. 초의 불빛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명희의 얼굴이 불빛에 반쯤 가려졌다가 다시 드러났다. 정숙은 말없이 초를 응시했다. 그 불빛이 남편의 얼굴처럼 흔들렸다. 퇴근이 늦던 날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던 냄새, 문틈 사이로 스쳐가던 낯선 향수 냄새. 딸 수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 결국 나올 줄 알았어. 바로 알아차렸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명희가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초 위에 연기를 그렸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보면 아직 늦지 않았어.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웃음을 지었다. 진실 같은 게 있긴 있나요? 저는 잘 몰라요. 살다 보면 다들 눈 감고 사는 거죠.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젖어갔다. 하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초의 불빛이 작게 일렁였다. 그리고 그 위로 향 냄새가 다시 한번 깊게 퍼졌다. 문 밖에서 바람이 스쳤다. 낡은 간판의 천명당 글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밤 주방은 낮은 전등 불빛만 켜져 있다.
식탁 위엔 반쯤 치운 반찬들, 밥그릇 하나, 젓가락 하나.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데 그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더 크게 만든다. 정숙은 의자에 반쯤 기대어 앉아 젓가락으로 멸치를 슬쩍 뒤적인다. 그녀의 손끝은 평소보다 약간 덜 침착하다. 수건으로 접시를 닦는 손이 몇 번 더듬거리다 멈춘다. 옆에서 수진이 물컵을 들고 조심스레 들어온다. 엄마, 이제 그만 자러 가야지. 밤 늦었어. 응. 수진의 말투는 퉁명하지만 다정함을 숨기려는 어조다. 항상 그랬다. 수진은 부엌 싱크대 옆에 서서 컵을 헹기 시작한다. 그 손놀림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한다. 정숙의 시선이 쓰레기통 쪽으로 갔다. 구겨져 버려진 영수증이 눈에 걸린다. 사이버 호텔 2인 식사, 금요일. 그 글자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요란하게 다가온다. 정숙은 천천히 거의 숨소리만큼 소리 내지 않고 영수증을 집어든다. 이게 뭐지? 뭐? 수지는 컵을 내려놓으며 벽 쪽으로 몸을 약간 돌린다. 아빠 것 같은데 그날 출장 간다고 하더니. 출장 수진이 낮게 끄덕인다. 말은 적지만 그녀의 호흡은 건너뛴다. 수지는 잠깐, 아주 잠깐 손이 떨리는 걸 느낀다. 손끝으로 컵 가장자리를 꽉 잡는다. 엄마, 그날 그 무당이 뭐라 했어? 정숙은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수진을 바라본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인다. 나 그때 밖에서 통화 받으러 잠깐 나갔을 때 말야. 그래서 다 못 들었어. 응, 그냥 건강 얘기하더라.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그녀는 똑바로 눈 마주치지 못한다. 손은 싱크대 물줄기를 잠깐 멈춘다. 정숙은 영수증을 넘겨보며 날짜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금요일 2인 저녁. 수진의 숨이 짧아진다. 그녀는 이미 아빠가 그 출장 이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색한 낯선 냄새가 났던 걸 기억한다. 하지만 그 기억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엄마를 더 아프게 할 게 뻔하다. 그래서 침묵했다. 엄마,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 네가 왜 그래, 수진아. 정숙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낮지만 날카롭다. 아니, 그냥 엄마 마음만 상해. 수진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친다. 눈은 붉지 않았지만 안에서 이미 뜨거운 것이 흐르고 있었다. 정숙은 갑자기 의자를 밀쳐 일어난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젖힌다. 바깥 공기는 서늘하게 들어오고 가로등 불빛이 먼 창문 유리에 반사된다. 그 반사 속에 자신과 딸의 실루엣이 겹친다. 정숙은 그 실루엣을 오래 바라본다. 이제 숨길 것도 없겠네. 그녀가 입속으로 속삭인다. 그 말엔 지친 체념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다가와 엄마의 등을 살짝 감싼다. 엄마, 나 진짜. 정숙이 고개를 돌려 수진을 보며 손을 올린다. 말하지 마, 지금은.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다. 수지는 한 발 물러나면서 입술을 깨물고 방 쪽으로 향한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은 약속인지 변명인지 알 수 없다. 정숙은 식탁 위에 영수증을 펼쳐 다시 놓는다. 종이의 주름 사이로 부엌 조명이 비친다. 그녀의 손이 잠깐 떨리다가 그것조차 숨기려는 듯 손등을 털어낸다. 부엌의 정적이 더 짙어졌다. 시침 소리만이 방을 채운다. 문이 닫히고 집엔 다시 두 명의 숨소리만 남는다. 이제 둘 다 알고 있다. 다만 누가 먼저 말문을 열 것인지, 언제 진실이 드러날 것인지만 남았다. 점집 문이 닫히자 비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수지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좁은 방 벽에는 색이 바랜 부적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다. 책상 위엔 타다만 향이 부러진 채로 꽂혀 있었다. 연하는 향 끝을 손톱으로 톡 건드리며 말했다. 네가 또 왔네. 이번엔 엄마 대신 왔냐? 네. 엄마는 요즘 좀. 수진의 목소리가 줄어든다. 네 엄마는 지금 다 알고 있어. 연하는 단정하듯 말하며 수진의 손등 위를 스치듯 본다. 그냥 입만 안 열었을 뿐이야. 수진은 손을 움켜쥐었다. 방 안 공기가 눅눅하게 무거워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해요? 연하의 눈이 번쩍였다. 모른 척은 비겁한 거야. 엄마는 이미 매일 그걸 모른 척하면서 무너지고 있을걸. 수지는 눈을 피했다. 초가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다. 근데 말하면 더 상처받을 거 알아서 너무 가슴 아파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연하는 천천히 향을 꺼내 불을 붙였다. 불꽃이 아주 잠깐 파랗게 일었다가 잿빛 연기로 변했다. 상처라는 게 알아야 낫는 거야. 덮는다고 낫는 게 아니야. 잠시 향 냄새와 빗소리만 들렸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젖은 채로 떨어져 무릎이 천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엄마는 그래도 아직 아빠를 사랑해요. 그래. 근데 사랑이다는 아니야.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할 걸 지키면서 사랑해야지. 연하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방 안의 공기가 그 말에 맞춰 흔들렸다. 수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결심이 떠올랐다. 연하가 마지막 향을 꽂으며 말했다. 네가 할 일은 두 가지야. 하나, 엄마 대신 덮을 건 덮되 끝까지 덮지 말 것. 둘, 네가 대신 깨닫게 만들지 마. 깨닫는 건 그 여자의 몫이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연하는 이미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비가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점집의 붉은 간판이 물에 번져 흐릿하게 빛났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다음엔 네 엄마 데리고 와. 내가 할 말이 많아. 수지는 문을 열며 한 번 더 뒤돌아봤다. 연하는 여전히 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끝에는 누군가의 아픔이 아니라 오래된 인내가 앉아 있는 듯 했다. 점집을 나서자 비가 얼굴을 덮쳤다. 수지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한 줄기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들 모였으니까 밥부터 먹자. 정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긴 식탁 위엔 김이 살짝 오른 찌개, 가지런한 반찬, 그리고 술 한 병이 있었다. 성묘를 다녀온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누구는 손주 얘기를 하고 누구는 새 차를 자랑했다. 정숙은 웃는 얼굴로 반찬을 나르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엔 그날 밤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도윤이 잠든 새벽 정숙은 그 옆에 앉아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 안엔 낯선 여자의 이름, 그녀와 나눈 문자,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복사해 자신의 폰에 옮겼다. 그 새벽 이후 정숙의 표정에선 더 이상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다. 정수가 앉아. 오늘 음식 진짜 정성 들였네. 시아버지의 말에 웃으며 자리에 앉은 그녀는 조용히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셔츠 목깃은 깨끗했고 웃음은 늘 그렇듯 얄팍했다. 수지는 그 옆에서 젓가락을 꼭 쥔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요즘은 부부가 각자 사는 세상이라잖아요. 어느 이모가 웃으며 던진 말에 누군가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도 정숙이네는 보기 좋아.
도윤 형부가 얼마나 꼼꼼한데. 웃음이 번지자 정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럼 꼼꼼하지. 정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출근 전에 향수도 뿌리고 카톡도 바로바로 답하고. 그녀의 어조는 평범했다. 그러나 수지는 어딘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엄마. 정숙은 눈빛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식탁 한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 요즘 사진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걸 봤거든. 그녀는 폰을 열어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화면에는 밝은 조명 아래 도윤과 어떤 여자가 마주 앉은 사진이 떴다. 식당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날 도윤이 야근이라던 금요일 밤이었다. 이거 당신 회사 회식이라며? 정숙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엔 차가운 기류가 섞여 있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누군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정수가 그건.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잠깐만, 이건 더 재밌어. 정숙이 손가락을 움직이자 이번엔 메시지 창이 떴다. 어제 너무 좋았어요. 자기랑 평생 살고 싶어? 이런 적 처음이야. 메시지 밑엔 하트 이모티콘이 2개 있었다. 이게 다 회사 일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을 친척들에게 돌려보였다. 다들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남편의 회사 문화가 좀 독특해서. 누군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 시선을 피했다. 아주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재수 씨, 이런 건 집에서. 아니요. 집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정숙의 말은 단호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 그게 네 사생활이지, 도윤아. 정숙이 맞받았다. 그런데 그 사생활에 내 인생이 들어 있었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찢어진 듯 정적에 잠겼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친척들 사이에선 웅성거림이 번졌고 누군가는 눈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숙은 천천히 폰을 끄고 상 위에 놓았다. 이제 나는 참지 않아.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분노도 변명도 남지 않았다. 그저 무너진 듯 굳어 있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다. 밥은 다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그 말은 예의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결별의 선언이 있었다. 수진이 엄마를 바라봤다. 정숙은 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다. 복수란 소리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식탁 위엔 엎어진 그릇들과 깨진 유리 조각이 남아 있었다. 아까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실은 금세 텅 비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발소리. 모든 소리가 차례로 사라졌다. 정숙은 천천히 앞치마의 매듭을 풀었다. 천이 손에서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이게 네가 원한 거야? 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눌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당혹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답 대신 식탁 위 그릇들을 하나씩 모았다. 깨어진 접시 조각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다. 사람들 앞에서 그게 할 짓이냐고. 도윤이 다시 말했다.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해? 그제야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체면?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그 여자랑 호텔 예약할 때 내 체면은 어디 있었는데. 도윤의 얼굴이 붉게 일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겠다는 거야? 이게 다 복수야? 정숙이 짧게 웃었다. 복수? 그럴 힘도 이제 없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냥 네가 만든 걸 네가 보게 한 것뿐이야. 도윤이 식탁을 치듯 손을 올렸다. 유리잔이 옆으로 쓰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퍼졌다. 둘 다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바란 게 뭐냐고? 참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바란 건 딱 하나야. 네 얼굴 안 보는 거. 이 망할 놈아.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허무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그조차 이제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식장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사진첩, 혼인신고서, 사본, 오래된 편지들이 한데 섞여 있었다.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결혼사진이었다. 정숙이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접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이 포개졌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그걸 식탁 위에 던졌다. 사진이 미끄러지며 깨진 잔 옆에 멈췄다. 종이 한쪽에 물이 번져들었다. 이제 됐어. 정숙이 낮게 말했다.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집 아니야. 도윤이 숨을 들이쉬며 말을 꺼냈다. 정수가 진짜 이러지 말자. 나도 잘못한 건 알지만. 그만. 그녀가 말을 잘랐다. 네가 뭐든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난 더 못 참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스탠드 조명이 깜빡이며 어둡고 밝음을 반복했다. 빛이 도윤의 얼굴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 정숙은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10수년 동안 봐온 얼굴이었는데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코트를 꺼내 입었다. 단추를 채우는 손길이 단단했다. 이제 네 밥은 네가 차려 먹어. 그 말 한 줄에 모든 게 들어 있었다. 도윤이 한 발 다가섰다. 정수가 나 아직. 그녀는 돌아서서 말을 막았다. 넌 아직 몰라. 끝난다는 게 뭔지. 정숙은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소리가 나무 바닥을 천천히 울렸다.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뒤돌아봤다. 그의 눈이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이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조용한 방 안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가 짧게 울렸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스탠드 조명이 반사되며 미세하게 깜빡였다. 도윤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바닥에 사진 한 장을 주워들었다. 사진 속 얼굴은 물에 번져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결국 그 종이를 구기지 못했다. 단지 두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었다.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식탁 위에 촛불 하나가 꺼졌다. 어느 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조용한 법률사무소의 공기는 묘하게 말라 있었다. 책장에는 가사소송법, 민법개론 같은 두꺼운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정숙은 상담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가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다. 봉투 하나를 꺼내 변호사 앞에 밀어놨다. 이게 증거라고 하셨죠?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사진, 문자, 예약 내역 전부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예요. 정숙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손끝이 맞잡힌 채로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책상 위 달력엔 12월 17일 소장 제출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날짜를 한참 바라보다 작은 펜을 들어 그 밑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청구하시겠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20년 동안 모은 걸 반은 내가 썼어요. 남은 반은 내 인생 값으로 받죠. 변호사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철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세게 불었다. 정숙은 코트를 여몄다. 도심 빌딩 사이로 오후 햇살이 번졌다. 그 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에 짧게 머물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박도윤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잠시 바라보다가 통화를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차분히 화면을 꺼버렸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움직였다. 정숙도 그들 사이로 발을 내디뎠다. 신호등의 초록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표정엔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그냥 다 끝났다는 듯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멀리서 휴대폰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변호사로부터의 문자였다. 소장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이내 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다. 버스가 지나가며 바람을 밀어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정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희미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나도 진짜 숨 좀 쉬자.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침 햇살이 새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탁자 위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반짝였다. 그녀의 앞엔 수진이 있었다. 딸은 노트북을 보며 웃었다. 엄마, 우리 이번엔 유럽 가자. 그동안 엄마가 고생했잖아.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근데 이번엔 내가 예약할게. 식탁 위엔 새로 산 가죽 지갑, 그리고 명예 이전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 위에 박정숙이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도윤이라는 이름이 떴지만 그녀는 바로 화면을 껐다. 도윤은 지금 허름한 월세방에 살고 있었다. 부서진 형광등 밑 낡은 식탁에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혼 후 모든 재산을 빼앗기니 그 여인도 도윤을 돌아섰다. 그는 텅 빈 지갑을 열어보다가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시각 정숙은 새로 산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다. 차 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며 거울 속 자신을 봤다. 피곤한 얼굴은 사라지고 단정한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운전을 해 작은 골목으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 옆 오래된 점집 간판이 보였다. 천명당. 문을 여니 익숙한 향 냄새가 났다. 연아가 마루 위에 앉아 있었다. 왔네. 이제야 완전히 끝났구나. 정숙이 웃었다. 이젠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 얼굴이면 됐어. 사람 냄새가 돌아왔네. 연아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정숙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때는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무너졌잖아. 근데 다시 일어났지.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이젠 그 얘기도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 됐어.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엔 아픈 일 말고 좋은 소식으로 와.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맑았고 점집 간판 위의 종이 작게 흔들렸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빨리 들어와. 엄마 좋아하는 아구찜 시켜 먹자. 수진의 메시지였다. 정숙은 웃으며 답장을 썼다.
좋아. 엄마 얼른 갈게. 기다려, 우리 딸. 그녀는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섰다. 봄바람이 불었다. 길가에 벚꽃잎이 흩날렸다.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날씨 너무 좋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칼에 닿았다. 그 빛 속에서 모든 게 고요히 정리됐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숙과 수진의 앞날에는 봄날 같은 햇살이 가득하겠죠?